자, 오늘은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은 다항함수의 미분적분에서는 쓰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방법이지. 이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식들을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공부를 하는데 우선 치환적분을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치환적분이 뭐냐 하면 먼저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돼. 자, 2분의 6은 3이죠. 그러니까 6은 뭐야? 2 곱하기 3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분의 델타 y가 5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어. 그러면 요 x의 증가량 요거를 우리가 델타 x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y 값은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죠. 그러니까 요게 델타 y잖아요. 그죠?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는 뭐야?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가 5야. 좀 그런가? 기울기가 좀 그런가? 뭐 그냥 합시다. 자, 요거분의 요거가 5야. 그러면 델타 y는 뭐예요? 5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아주 좀 사실은 좀 이렇게 막 가팔라야 되는데, 자, 요거분의 요거 요 기울기가 5라면 요거분의 요거가 5라면 요거는 요거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순간 변화율로 얘기를 좀 바꿔보면은, 자, dy dx는 이게 만약에 2라고 합시다. 그럼 dy dx가 2라는 거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델타 x와 델타 y를 각각 0으로 보내갖고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델타 y도 당연히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이게 바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거든요. 그럼 얘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dy는 2dx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치환적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y 이퀄 3x 플러스 1에서 우리가 이걸 미분을 하면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y 프라임은 3이죠. 근데 y 프라임이라고 쓰지 않고 자, dy dx를 쓰면은 3이죠. 그죠? 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dy는 3d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부터는 y 이퀄 3x 플러스 1을 미분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야, 이제? 미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도 쓰지 말고 이렇게 쓰지 말고 이제 이렇게 쓰자고요. 자,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y 이퀄 3x 플러스 1이다. 미분하면 dy는 3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미분하시오. 미분하면 뭐예요? 2x제곱 미분하면 그대로 2x제곱이잖아. 그럼 미분하면 뭐야? dy는 2의 x제곱 dx 이렇게 쓰는 거죠. 됐죠? 자, y 이퀄 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야. 자, 미분하라 그럼 뭐예요? dy는 3x제곱 마이너스 5 dx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됐죠? 자, 익숙해졌습니까? 그럼 이제 갑시다. 자, 이 치환적분은 언제 쓰냐 하면은 우리가 두 개의 식이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어.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적분을 못해. 한 번에 적분을 못해.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그때 한쪽 식 전체를 미분을 하거나 아니면 한쪽 식의 일부분을 미분을 했을 때 다른 쪽 식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뭐라고?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한 번에는 적분을 못 해요. 근데 한쪽을 통째로 미분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미분했을 때 다른 쪽식이 나오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면 치환적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는데 한 번에는 적분을 못 한다. 그러면 치환적분을 쓰면 가능하다. 치환적분은 뭐라고요? 한쪽 식을 통째로 미분하거나 일부를 미분했을 때 다른 쪽식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야. 치환의 목적이 뭐야? 치환을 왜 해?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하려고 치환하는 거잖아. 간단하게 만들려고 치환하는 거지. 그러니까 치환을 하면 저 식이 간단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분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 적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적분한 다음에 다시 원래의 식으로 바꿔놔야지. 그죠? 이 부정적분이니까 부정적분은 식이잖아요, 식. 자, 해봅시다, 그러면. 자, 1번을 볼게요. 자, 인티그랄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하고 세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1 dx예요. 자, 이거를 적분하래요. 아니 그럼 이것도 지금 항이 3개인데 거기에다가 또 세제곱이고 거기다가 또 뭘 곱하래요. 이걸 적분하래. 저 얼마나 복잡해, 전개를 하면.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하기지. 두 식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치? 근데 한 번에 적분하기는 너무 힘들지. 그러면 치환적분을 쓰는 거야. 어떻게? 자, 한쪽 식을 미분을 했을 때 다른 쪽식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바람이 왜 이렇게 세? 자, 다시 한쪽 식 전체를 미분하거나 그 식의 일부분을 미분했을 때 다른 쪽 식이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보여요? 보이죠? 요거를 미분하면 뒤에 x 플러스 1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미분 들어갑니다. 미분하면 뭐죠? 자, 보세요. y 이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미분하라 그러면 뭐였죠? dy는 2x 플러스 2dx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쵸? 그럼 여기서 2 뽑아낼 수 있죠? 2x 플러스 1dx 이렇게 됐죠? 네, 마찬가지로 요 놈을 지금 미분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2 dx는 d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 뽑아보자. 2 뽑아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따라서 x 플러스 1 dx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d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인티그랄 요게 뭐죠? t죠? 그럼 t 세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1 dx는 뭐죠? 2분의 1 dt죠. 그러니까 2분의 1 d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와, 엄청나게 간단해졌죠. 얘를 적분하면 돼. 뭐로 적분해? t로 적분해. 그럼 뭐가 돼요? 8분의 1 t 4제곱 플러스 c죠.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식이 이건데 이거를 적분했는데 이렇게 답이 나오면 안 되지. 갑자기 t가 어디서 생긴 거야? 우리는 치환 적분을 하려고 t로 치환하라는 것이지 이 식 자체가 t의 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의 x에 관한 식으로 바꿔놔야 되죠.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8분의 1에 t가 뭐였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였죠? 예,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치환 적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이런 의문이 들어. 인티그랄 fx dx라는 이 기호에서 얘하고 얘하고는 곱한 겁니까? 곱하기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1 dx 이게 곱하기였나? 얘랑 곱한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지. 원래 정적분의 정의 생각나요? 원래 정적분의 정의. 자,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거는 k가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 함수 값이고 y 값 거기에다가 n분의 b 마이너스 a 요걸 곱한 거잖아요.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쭈루룩 더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낸 거죠. n등분을 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낸 거. 그게 정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기호를 간단하게 인티그랄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fx고 곱하기 이거는 델타 x란 말이에요. 이 델타 x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이게 dx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fx 곱하기 dx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리미트 시그마를 우리는 인티그랄로 그냥 표현을 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x 플러스 1 dx라는 것은 기호로서 적분 기호도 되지만 얘하고 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자, 인티그랄 dx. 자, 마찬가지로 x 곱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1은 한 번에 적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뭔가 두 개가 곱해져 있잖아.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치환 적분이 가능한지를 보자. 여기 있네요. 요 x제곱 플러스 1 있죠? 얘를 치환을 하자. t라고 치환을 하자. 그러면 미분해 보세요. 뭐야? 2x dx는 dt가 되죠. 그럼 x dx가 있네요. x dx는 뭐예요? 2분의 1 dt가 되죠. 그러니까 요 x는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상관이 없죠. 자,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요걸 우리가 t로 놨으니까 루트 t. 그 다음에 x dx는 2분의 1 dt가 되죠. 자, 요건 t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요게 2분의 3제곱이 되니까 3분의 2를 곱해야 되겠지. 그럼 3분의 1인가요? 자, 다시 살립니다. t의 2분의 3제곱이니까 2분의 3제곱은 t 곱하기 루트 t랑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c 요렇게 되겠네요. 자, 3번. 자, 인티그랄 1 플러스 코사인 x의 세제곱 곱하기 사인 x dx예요. 자, 역시 세제곱이나 되는 걸 전개해가지고 사인 x랑 곱해갖고 적분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두 개가 곱해져 있죠. 자, 한쪽을 미분했을 때 다른 쪽이 나오나 보세요. 나오죠. 1 플러스 코사인 x를 미분하면은 사인 x dx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 x를 t라고 놔. 자, 미분해 보세요.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dx dt가 되죠. 그러니까 사인 x dx는 뭐가 돼? 마이너스 d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dt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t의 4제곱 플러스 c죠. 자, 원래대로 t를 바꿉니다. 가 답이 되겠네요. 자, 됐죠? 그래서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을 때 한쪽을 미분하면 다른 쪽 식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계속 문제를 더 풀면서 연습을 더 해보죠. 자, 2번에 자, 1번 인티그랄 자, x제곱 식이 다른 게 나왔네요. 자, 이번엔 나누기네, 나누기. 근데 아까 취한 적분은 두 개가 곱하기라고 했는데요. 지금 나누기인데요. 자, 이건 지금 나누기죠. 하지만 이건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식의 일부, 이거나 이 중에 요거나 아니면 요거나 그 식의 전체나 아니면 일부분을 그러니까 한쪽 식의 전체나 일부분을 미분했을 때 다른 쪽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야. 자, 보여요? 보이죠? 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t라고 하자. 자, 미분 들어갑니다. 2x 플러스 1 dx는 dt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 a분의 b dt라고 별분의 네모 dt가 있으면 이거는 별분의 1 곱하기 네모의 dt잖아요. 나왔죠? 예, 2x 플러스 1 dx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t분의 1 dt예요.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간단해져 버렸죠. 그죠? 이게 취한 적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생각납니까? x분의 1 적분하면 뭐였죠? ln 뭐였더라? x가 아니라 절대값 x였잖아요. 그죠? ln 절대값 x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ln 절대값 t 플러스 c ln 자, t가 뭐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었고 ln 별을 미분하면 별분의 1 곱하기 별 프라임이었고 그래서 ln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x를 미분한 마이너스 1이라서 x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x분의 1이라는 애는 적분을 하게 되면 x가 양수일 때는 ln x로 적분되고 x가 음수일 때는 ln 마이너스 x로 적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분의 1을 적분하라고 했을 때 이 x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ln 절대값 x 플러스 c로 적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이것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 y 이퀄 x분의 1 그래프 그림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이게 y 이퀄 x분의 1이잖아. 이쪽 적분할 수도 있고 이쪽 적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애는 이거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죠? 판별식해도 나오고 완전제곱꼴로 해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값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야. 양수구만.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 답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티그랄 코탄젠트 x dx입니다. 뭘 미분했는데 코탄젠트가 나왔나? 자, 공식이 벌써 가물가물하죠. 상하함수 공식. 상하함수 미분 공식이 가물가물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여기까지 잘해. 코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야. 그러니까 뭘 미분했을 때 코탄젠트가 나오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럼 코탄젠트가 뭔데? 코탄젠트는 탄젠트를 뒤집은 거니까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서 이제 다시 들여다보자. 아, 보인다. 뭐가 보여? 치환적분이 보이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잖아. 그러니까 요 dx라는 얘는 지금 사인 x분의 코사인 곱하기 dx면 dx는 얘랑 곱해진 거, 얘랑 곱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사인 x를 t라고 해요. 미분해봐. 코사인 x dx는 dt야.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지금 t죠. t분의 1하고 코사인 x dx가 다 dt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ln 절대값 t 플러스 c고 ln 자 t가 뭐였죠? 사인 x죠. 이거는 절대값을 날리면 안 된다. 절대값 남겨둬야지. 왜? 이 사인은 양수일 수도 있고 코사인일 수도 있잖아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양수였다 음수였다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건 절대값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3번. 인티그랄 x 플러스 사인 x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 자, 문제를 좀 풀다 보면 그냥 한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예요? 분모 미분하면 그냥 분자가 나와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x 플러스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요게 dt가 돼버리죠. 보입니까? 그럼 뭐예요? 답이 바로 ln x 플러스 사인 x 플러스 c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공식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 fx가 있고 여기 f'x가 있어. 이렇게 분자가 분모를 미분한 거야. 그럼 적분하라 그러면 뭐예요? 바로 ln 절대값 fx 플러스 c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그런 꼴입니다. 자, 4번. 인티그랄, 요거 4번, 5번은 또 밑으로 너무 쳐지니까. 자, 인티그랄 x ln x분의 1 dx예요. 자, 또 다른 모양이 나왔네요. 저걸 어떻게 푸나. 근데 x 곱하기 ln x분의 1이라는 거는요. 아까 b분의 a가 이게 나눗셈입니까? 네, 나눗셈입니다. 이건 곱셈이 아닌가요? 곱셈도 됩니다. a 곱하기 b분의 1 곱셈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x ln x분의 1이라는 거는요. x분의 1 곱하기 ln x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ln x를 미분하면 뭐가 생겨? ln x 미분하면 x분의 1이 생겨요. 아하, 치환적분이구나. 그럼 뭐야, 이거 뭐야? 이 ln x를 t라고 해야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 미분하면 뭐예요? x분의 1 dx는 dt가 되겠네요. 자꾸 문제 풀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자, 인티그랄 요렇게 바꿔볼게요. ln x분의 1 곱하기 x분의 1 dx 괜찮죠? 자, 그럼 ln x를 t로 놨으니까 요건 뭐예요? 이제 t분의 1 그리고 x분의 1 dx가 dt가 된 거죠. 그럼 뭐예요? ln t의 절대값 플러스 c네요. 자, t가 뭐였죠? ln x였어요. 자, 생긴 게 좀 이상합니다. 괜찮아요. ln 절대값 ln x 플러스 c예요. 요게 답입니다. 됐죠? 자, 5번. 인티그랄 2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 dx. 자, 조금 어려워졌네요. 이거는
분모 미분하면 분자가 나오나? 안 나와요. 그죠? 2의 x제곱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해서 미분해보면 2의 x제곱 dx가 dt니까 분자가 아니에요. 근데 2의 x제곱 플러스 1을 t로 치환했을 때 미분하면 2의 x제곱 dx는 dt니까 요 2x가 뭐죠? 넘기면 2x가 t-1, 그죠? 그러니까 이게 t-1 dx가 dt가 되니까 dx는 t-1분의 1 dt가 되겠네요. dx를 t로 바꿀 수 있었죠? 그러면 분자는 어떡합니까? 분자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건 양변에 2 빼면은 t-2로 바뀌겠네요. 이거 뭔가 되긴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요 경우는요, 요렇게 해보세요. 2의 분모를 다 t로 치환하지 말고, 이것도 되긴 되는데, 2의 x제곱만 t로 놔보세요. 2의 x제곱만. 자,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인티그랄 t 플러스 1분의 t-1 일단 바뀌었죠? 미분하면 뭐가 돼요? 2의 x제곱 dx가 dt가 되니까 요 2의 x제곱이 t였잖아. 그러니까 dx는 뭐야? t분의 1 dt. 그러니까 요 dx는 뭐야? t분의 1 dt 요렇게 됐어요. 그럼 요걸 다시 쓰면은요. t 곱하기 t 플러스 1분의 t-1 dt 요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분모가 t제곱 플러스 t고 분자가 t-1이니까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가 안 생겨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번 치환적분을 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그럼 이건 무슨 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부분분수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분모가 t 플러스 1이고 분자가 t-1이죠. 그럼 이거는 t분의 a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b가 통분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라고 하면입니다. 이 유형을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치환적분을 해서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나왔을 때의 요 스타일의 유형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분분수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면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다시 통분하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그죠? 얘를 다시 통분해 보세요.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a 플러스 b, t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모가 지금 같아졌죠. 그럼 분자도 같아야 되겠죠. 그럼 t의 개수가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가 되겠네요. 자,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면 요거다 넣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가 된 거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는 인티그랄 t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dt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요걸 적분하면 되는 거죠. 자,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ln 절대값 t 그 다음에 이거는 2배의 ln 절대값 이렇게. 근데 우리 t가 뭐였지? 2의 x제곱이었죠? t가 2의 x제곱이었으니까 자, 2의 x제곱은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습니다. 양수니까 역시 절대값이 필요 없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x가 밖으로 휙 나가서 곱하기가 되면은 ln 2가 1이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씁시다. 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요것도 기억해야 될 유형이에요. 앞쪽은 그냥 되게 단순하고 그냥 평범하지. 뒤로 가면은 조금 이제 요거 만만치 않네 요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것이 이제 치환족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들을 공부를 했고, 지금 치환족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 언제 치환족분을 쓰는 거야?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어요. 물론 나누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누기도 곱하기 한 종류라고 보면 되잖아. 두 식이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번에는 적분을 못해. 그런데 하나를 미분했을 때 다른 쪽 식이 나와. 이걸 보는 거야. 그러면 한쪽을 미분했는데 다른 쪽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는 부분적분이라는 방법으로 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치환적분은 한쪽을 미분했을 때 다른 쪽이 나오는지를 보고 이게 가능하면 치환적분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기본적인 유형은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치환적분을 공부를